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2월 둘째 주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최대한 많은 적중과 좋은 배당들 또 승부처에서의 결과물까지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달라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경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경주는 자, 외곽에 11번 홀리 티아라는 마필이 자, 강축으로 잡혀서 갑니다. 오늘 보면은 간간히 강축으로 잡혀있는 경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인기말을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경주들도 은근히 좀 있어 보여요. 자, 11번 홀리 티아라 같은 경우는 자, 지난 경주 때 외곽 3선을 전개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한번 외곽이라 하더라도 지난번 3선 외곽을 전개했었던 말이었고 이번에는 뭐 극복을 해낸 말이었고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더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착도 아쉬운 그런 경주, 2착도 아쉬운 경주, 우승을 해야 정상의 실력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자, 드러나 있는 거는 6번 스틸모어란 마필이 이제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이었죠. 스틸모어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지난번에 발주가 좀 늦었었는데 발주가 오히려 좀 늦다 보니까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스틸모어가 외곽을 안 돌았어요. 오히려 발주가 좀 늦은 다음에 최적으로 전개를 좀 풀어갔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초반 늦은 발주가 전개는 더 편안하게 풀어졌던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1200에서 똑같이 지난 경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느냐,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자, 안쪽에서는 3번 유쾌한 승자. 자, 요게 이제 지난번 발주가 정상으로 왔습니다. 발주가 정상으로 왔었고 홀리티아라랑 같이 경주를 뛰었기 때문에 구미상으로 봤을 때는 유쾌한 승자까지는 인기권에서 될 수 있다. 다만 1번 미스 크리스티가 초반 순발력이 있는 말이거든요. 순발력이 있긴 한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신마들이 데뷔전을 준비하는 조교가 우선 습보 조교 한번 시원하게 못 놔주고 나온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능범은 좋고 원게이트 출전이고 자, 하지만 말 자체의 완성도가 아직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미스 크리스티는 아직 좀 불안하다. 그리고 12번 제주 프린세스도 너무 외치기예요. 외치기이기 때문에 인기권에서는 6번, 3번 요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나마 복병이라 하면은 4번 콜미스카이 정도가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 복병이 되지 않나 싶어요. 1번, 12번 요런 말들 대신에. 그래서 오늘 첫 경주는 시작부터 강력하게 팔리는 충막감이 있습니다. 11번 홀리 티아라라 마필 가지고 인기마 6번, 3번 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복병으로는 저는 4번을 좀 추천드리니까 자, 인기마에 붙여서 오늘 첫 출발은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갈게요. 이경주입니다. 이경주가 여기는 이제 축이 없이 인기마 접전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그래도 여기서는 4번 컴백 홀리몰리. 자, 얘가 이번 경주 거의 선행 찬스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순발력이 팔리는 말들이 그냥 3, 4, 12, 10번까지 해서 순발력이 이 정도가 그냥 보여준 것 자체로는 이 정도가 보여줬습니다. 근데 4번 컴백 홀리몰리가 지난번 진짜 열심히 탔거든요. 솔직히 더 뛸 거 없을 정도로 열심히 탔어요. 그랬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빠른 말이 없는 경주를 만나버리네요. 야, 과연 컴백 홀리몰리가 선행 갈 수 있는 경주가 있겠나 싶을 정도인데 얘가 선행 갈 만한 경주를 이번에 만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아무리 열심히 탔지만 선행을 가는 경주라면은 최소 지난번만큼 아니면 그 이상까지 경주를 띄워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4번 컴백 홀리몰리의 선행 찬스. 자, 요거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자, 저는 4번 컴백 홀리몰리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이제
10번 학산소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3번 베스트온,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권으로 붙여가는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4번을 필두로 공략해야 되는 경주 같고, 9번 베스트 A1이 잡히긴 했는데, 뭐 6번 골든 디마도 그렇고, 그냥 약간의 뭐 기록상 잡히는 것 뿐이지, 얘도 솔직히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3, 4, 10 그 인기만 안에서 끝나는 그림이 되거나 아니면 복병 중에 요거 8번 파이터, 얘가 마지막 끝걸음이 좋아요. 마지막 끝걸음이 좋기 때문에, 자, 빅토르 기수가 늦지 않게 추입을 좀 끌어내 준다면은 파이터가 이변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전력. 뭐 삼복이라도 오면 뭐 재밌겠고, 아예 안 잡혔네요 보니까. 파이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4번 컴백 콜리몰리 놓고,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3번을 보겠고, 8번을 배당마로 좀 보겠습니다. 8이 아예 안 팔리니까 요거 3천만화도 재밌는데, 뭐 삼복승도 8 같은 경우는 노려볼만 하겠죠. 4번은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이번에 열심히 탈 거다. 4번 놓고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 자, 축 없이 팔립니다. 축이 없이 팔리는 가운데, 자, 휴양하고 출전하는 8번 컴플리트 터치라는 마필. 이 컴플리트 터치는 주행검사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여기도 빠른 말은 없어요. 그 와중에 이제 4번 영원한 스타가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말이고, 이동국 마방이 워낙 이 성적이 안 좋은 집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겠죠. 이번에 이제 영원한 스타가 선행 찬스를 맞이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을 갖다 잡혔던 거니까 영원한 스타가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외곽에 11번 나인스피어가 선행을 갈 수도 있어요. 뭐 지난번에는 이미 전개상 불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경주는 의미가 없는 경주예요. 그냥 안 뛴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그 전에 선행력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으니까 나인스피어도 선행을 가야 돼요. 이전에 입상했을 때는 불량주로 해서 입상이었기 때문에 건저주로라고 생각을 하면 나인스피어도 선행을 가야 된다. 11번이든 4번이든 편안하게 선행을 갔을 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안쪽에서는 3번 갑쟁이라는 마필이, 아마 요거는 살짝 모래에 대한 반응이 조금 있어요. 모래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내치기니까 모래를 맞을 거는 같아요. 모래를 잘 극복해낸다면 오히려 전개가 유리한 말이 될 거고, 모래를 맞게 된다면 또 꼬일 수가 있는 그런 반반 상황에 놓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보는 게 여기서 9번이에요. 어디 가도.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번에 조교는 좀 약해요. 파행기가 좀 생기면서 조교가 좀 약하긴 했지만, 지난주도 보면은요, 서울에서 우승하는 것들은 거의 용병들이 계속 입상을 하더라고요. 기승술에서의 차이를 너무 많이 보여주던데, 자, 그 뭐 대표적인 주자가 또 마리아 기수잖아요. 자, 이번에 9번 어디 가도가, 자, 지난번에 휴양 후 복귀전이었었는데 발주가 되면은 탄력은 분명 있는 말이거든요. 자, 지난 복귀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만 좀 살피고, 이번에 이제 선행마 세지 않잖아요. 4번, 11번. 앞에 두 마리 나가는 경주니까 그다지 강하게 버텨내지 못하는 그림이면 어디 가도의 뚝심이 나올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컴플리트 터치의 전개는 가장 유리할 것 같고, 선의권에서 8번을 필두로 앞선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9번을 상대마 1순위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선행을 그나마 간다면 4번, 모래에 대한 반응이 이상이 없다면 3번, 요렇게 8번 놓고 9, 4, 3 열하나도 선행을 가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나서지 못한다면 인기 바로 잡혔어도 그 중에서는 좀 덜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제주 1경주 할게요. 자, 제주 1경주 축이 없이 팔리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요게 이번에는 열심히 타야 되는 말로 보이거든요. 붉은 노을. 왜? 데뷔전에서
승부가 없었으니까. 지난번에 승부가 없더라고요. 지난 경주 왜 승부가 없었냐면은 당시 3착을 왔었던 일품스톤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3착을 왔었던 일품스톤이라는 마필이 한 집에서 출전했던 경주거든요. 한 집에서 출전해가지고 오히려 복병으로 승부를 했었던 경주였고, 붉은 노을은 지난 경주가 10번 게이트 출전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그냥 잡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외곽이기 때문에 의지 없이 탐색성의 말머리를 했으니 이번에 내치고 왔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교 강도까지 확실히 올려서 출전한 이상 이번에는 붉은 노을이 탐색 없이 열심히 탈 거다. 그래서 4번 붉은 노을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 팔리는 게 이제 10번 네온 리더라는 마피예요. 얘는 능검은 양호합니다. 능검은 양호하고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가의 마필인 거예요. 4,800만원이면. 요거 말값으로, 상금으로 말값 다 뽑아야 되는 그런 말이니까 부지런히 입상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인 거죠. 다만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이기 때문에 전개를 잘 풀어가야 된다는 부담은 살짝 있습니다. 그 외에 잡혀있는 것들이 5번 찬란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적임 기수는 아니에요. 찬란한 같은 경우는 김경우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적임 기수는 아니고요. 더불어서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서 출전하는 게 좋아요. 얘는 체중이 지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체중이 좀 빠지는 게 좋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외곽에 대보 같은 경우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기 때문에 1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보도 역시 잡히긴 하나 열심히 탈 건가 라는 의문은 좀 듭니다. 그래서 복병 2마리를 인기마 4번 10번 빼고서는 복병 2마리를 볼 건데, 하나는 안쪽에 1번 파워골드라는 마필. 자, 이 파워골드는 지난번에 외곽을 샀던 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내치기니까 전개상 더 뛸 수 있는 마필. 그래서 1번 파워골드는 하나 복병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복병이 얘예요. 3번 지종강호. 자, 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에서 4세 마필들 퇴사, 자동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무조건 입상해서 승군을 시켜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종강호가 이번에 출전하고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타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착순이라도 들이대가지고 승군을 해야 되는 거니까 3번 지종강호는 무조건 열심히 탄다. 그래서 휴양하고 이번에 출전해요. 어떻게든 간에 퇴사되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조교해가지고 이번에 조교 강도도 올려놨으니까 3번 지종강호 같은 말이 열심히 타다 보면은 3착도 가능한 거고 터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4번 붉은 노을 가지고 인기마인 10번 네온 리더 볼 거고, 1번이나 3번 요런 말들을 복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경주도 3복승 요런 거 배당권으로 가능하겠다. 3번 같은 말 무조건 열심히 탈 말들이니까 12월 달에는 요런 4세마들 가지고서 3복승을 좀 노려볼 만한 할 겁니다. 자, 서울 4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는 아모스 천하가 강력한 축으로 잡혀져 있는 경주입니다. 6번 아모스 천하. 자, 이번에 아모스 천하는 승분전인데 약간의 모래 반응이 좀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경주 모래 반응이 좀 있어서 전개가 조금은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극복을 했었죠. 근데 뛰는 거를 보면은 아주 심하게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차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여요. 이 말은 그냥 말이 모래를 맞으면 아주 그냥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6번 아모스 천하는 충막감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붙여먹는 게임이 되겠죠. 자, 외곽에 8번 플러터 그리고 9번 어디든지. 자, 얘네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들인데, 플러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갔는데 데뷔전에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가 지난 경주 때 배당판에서 조금 팔리는가 싶더니만은 그대로 댕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플러터가
요거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선입으로 타도 되는 건지 이번 경주가 이제 검증 무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안쪽에서 3번 이클립스 에지 이런 말들 또 6번 아모스 천하도 나올 수 있고 밀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좀 있으니까 선행을 못 갔을 때의 걸음이 중요한데 제 느낌에는 선입으로도의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8번과 9번 중에서는 8번 플러터 요게 좀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게임이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어디든지가 또 최저배당이잖아요. 최저배당 어디든지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마리가 우선은 상대마일 것 같은데 저는 8번 플러터가 선행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인기마 두 마리를 보면 다른 말들을 못 보죠. 새로운 가위 지난번 최적전개 더 뛸 거 없습니다. 더불어서 1번 서부스카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 모습을 보면은 얘는 또 이제 모래 맞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팔리는 것들은, 잡혀있는 것들은 4번이나 1번들이 도전하는 마필로 잡혀있지만, 복병을 하나 간다면은 앞에 가는 3번. 이클립스 에지. 요게 저는 좀 복병이다라고 봐요. 요 이클립스 에지가 지난번 휴양 갔다 와서 선행 가고서는 잡혔는데, 이번 경주는, 선행 가면은 견제 없이 탈 수도 있거든요. 부진마 편성에서는 다른 말들이 못 잡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안 팔리는 게임이니까 배당상의 메리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아모스 천하 가지고 8번 9번 그리고 3번을 배당마로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다 인기마만 보면은 뭐 배팅하기도 어렵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는. 자, 제주 이경주 가볼게요.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7번이 인기 1위로 팔리네요. 자, 근데 저는 3번 불야성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불야성. 자, 불야성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어요. 근데 이 말은 주행검사 때는 선행마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걸음으로 통과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숨기듯이 주행검사를 받고 바로 그냥 순발력을 보였던 말이 불야성이었죠. 근데 그 이후로 거리가 늘어나면서 앞장은 가고 있었지만 결과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휴양 가서 돌아왔던 상황. 조교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불야성이. 요번 경주는 불야성이라는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선입이나 추입이나 요런 전개가 저는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주행검사를 처음에 그렇게 받았었던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야성이 선행을 못 가면 또 안 돼. 순발력 그런 식으로 본다면 불야성을 보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선행마들이 많거든요. 안쪽에 2번 명성여왕도 전적으로 선행을 가야 또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외곽에서는 5번 원당불패며 7번 명품 최강까지도 선행을 가면서 실력이 좀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개는 3번 불야성이 따라가도 되는 능력이라 불야성을 저는 이번 경주 오히려 더 유리한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에 가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앞에서 뛰다가 다 죽으면 어부지리로 하나 올라올 수 있는 말이 9번 명가장사 같은 말. 자, 요거 레이팅 꽉 차있는 명가장사 같은 말이 마지막에 능력은 되니까 이게 레이팅이 꽉 차는 거 아닙니까? 명가장사 같은 말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선행형 마필들만 질비하거든요. 자, 그래서 3번 불야성을 갖고 7번 그리고 2번 여기에 복병으로 9번까지 비인기마 중에서는 9번 명가장사를 배당마로 하나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번 원당불패며 6번 광명태양이며 이런 말들이 다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앞장을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말들이기 때문에 선행마들이 앞에 그냥 싹 죽을 수도 있어요. 싹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5경주 가볼게요. 오늘 5경주 오늘 토요일 이제 첫 승부 레이스로 5경주 가겠습니다. 자, 요 경주는
인기마가 3번 질풍아. 지난번 노렸었던 마필이었죠. 질풍아. 그러니까 질풍아가 지난 경주에서는 더 뛸 수 있는 이유가 발주에 대한 부분. 발주가 원래 직전에는 늦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경주 발주가 정상으로 되면은 또 되겠다. 그래서 노렸는데 발주를 정상으로 나왔어요. 즉 발주가 정상으로 나온 걸음이면 그 이상으로 더 뛸 건 없어요. 이제 왜? 그전에는 늦발을 했으니까 발주라도 잘하면은 더 뛸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난 경주였고 이제 발주를 잘했기 때문에 더 뛸 게 없는 말인 거예요. 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자, 질풍아가 더 뛸 거 없어 보이는데 물론 종반 끝걸음은 좋았죠. 종반 끝걸음이 좋았는데 추입 타이밍을 이번에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추입 타이밍을. 근데 이번 경주가 추입마들이 여럿이에요. 추입마가 여럿이니까 질풍아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른 말들이랑 같이 추입해서 올라올 때는 그냥 똑같은 추입마 중에 하나예요. 뒤에서 올라오는 추입마. 누가 이 추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빠르게 잡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추입마들은. 선행마가 여럿이 같이 나올 때는 선행을 누가 편안하게 혼자 가느냐. 선행 가는 말이 유리한 거고 선행마가 많을 때는 선행 못 가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추입마가 많을 때는 추입마 중에 추입 타이밍을 잘 잡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순위대로 볼 게 아니라 똑같이 안 팔리더라도 추입 타이밍을 잘 잡으면 추입마는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풍아 같은 경우는 인기마니까 추입마가 여럿일 때 질풍아가 조금만 늦어도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질풍아를 놓고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자 여기서는 1번 원더풀 앤비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어서 선행까지 나설 수 있겠더라고요. 원더풀 앤비가 전개상의 이점을 확실히 챙겨갈 수 있는 게임이죠. 왜냐면 이번 이안 퍼스트도 뒤에서 올라왔죠. 질풍아도 뒤에서 올라왔죠. 나온 디진스키도 마찬가지고 비상벨도 지난번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레이스상 얘도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원더풀 앤비만이 초반 앞장을 나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난번에 원더풀 앤비 앞장 갈 수 있는 걸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원더풀 앤비가 원래 얘도 다른 말은 아닌데 원 게이트를 잡다 보니까 초반에 앞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자 앞에 이렇게 나왔다가 선행만은 아니니까 참아요. 여기서 딱 참습니다. 그리고 얘 말고 참으니까 앞에 다른 말이 서죠. 3번 10번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를 맞아가지고 중반에 고개가 좀 들립니다. 자 요거 중반에 이제 모래 반응을 좀 보이면서 후속 이 거리차를 조금 두면서 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모래 맞으면서 거리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바로 뒤에서 타다가 중반에 이제 고개가 좀 들리는 모습 보이죠? 모래 맞으면서 거리차가 조금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몰아주게 되죠. 요 부분이 잠깐이었지만 아주 아쉬웠어요. 요 거리차 한 4, 5마신 정도의 거리차가 중반부에 생겨버렸는데 그러면서 직선주로해서 다시 올라오면서 좁히죠. 이게 중반에 늦어졌던 4, 5마신의 차가 너무나도 아쉽게 결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의 원더풀 앤비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선행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모래를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모래를 안 맞으면은 이번 경주 가장 베스트의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더풀 앤비가 모래를 안 맞겠다 싶으면 놓고 때려도 됩니다. 모래를 안 맞겠다 싶으면 놓고 때려도 돼요. 그리고 이번 경주는 제가 질풍아가 이거는 축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복병으로 한 방을 노리면서 요거 중배당으로 때리는 경주예요. 자, 1번을 놓고 복병과의 중배당 한 방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1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아예 복병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예 복병을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경주는 2두의 관리마가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그 두 마리를 그대로 완장으로 때릴 거고요. 그 중에 1번 원더풀 앤비를 우선 제가 여기서 오픈을 시켜드린 겁니다.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원더풀 앤비가
모래도 안 맞을 수 있는 경주니까 원더풀 MB 놓고 승부하시면 되는 경주고, 질풍아를 뒤로 돌리고 공략해야 되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 뒤에서 못 올라오는 추임마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인기마가 이렇게 잡혀져 있어도 버릴 말은 또 버리고 압축된 막건으로 승부하는데, 그 와중에도 중배당 한 방의 힘을 노려볼 수 있는 경주니까 오늘 서울 5경주 요거 승부처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제주 3경주로 갑니다. 자, 제주 3경주는 완전한 혼전도 있는 경주입니다. 진짜 축이 없이 팔려가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번 백룡예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번 입상을 했었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면은요, 부담도 늘고 선행 가는 거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원게이트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선행을 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위험성도 있다. 왜? 황해가 우선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룡해가 부담까지도 늘어났으니까 아무리 원게이트라 하더라도 더 뛸 게 없다. 백룡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니에요. 원게이트지만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 아니고. 3번 청룡 챔프도 인기마로 잡혀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난번에 이미 최적 전개를 하고 깨진 말이에요. 최적 전개를 하고 깨진 말입니다. 그 전에 입상을 했건 말건 지난 경주 열심히 타고 원게이트에서 열심히 타고 깨졌던 말이었기 때문에 청룡 챔프 역시도 요거는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자, 그래서 저는 7번 천하비상을 자, 여기서는 충막감으로 봐요. 천하비상을 지난번 강수한 기수가 기승했을 때 나름의 기대를 좀 가졌어요. 왜? 전개 자체가 빨라질 수 있는 말이라 기대를 좀 했었는데, 전개는 당연히 빨라졌어요. 빨라지긴 했지만 생각대로 전개는 했었으나 마지막에 잡히면서 추입을 허용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박성강 기수로 안장을 교체하고 출전하는 게임이니까 천하비상 지난번 열심히 탔는데 이번에도 또 강공이죠. 저는 7번 천하비상을 놓고 공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마 1순위로 보는 게 10번 가온빛이라는 마필. 가온빛도요, 지난번에 외곽에서 3선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똑같이 외곽 게이트 출전이긴 하지만 가온빛이 어차피 황해가 앞장을 가도 버틸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경주라서, 자, 앞선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선임마인 가온빛이 버텨내볼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백룡해라든가 청룡 챔프가 그렇게 썩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번, 10번을 저는 한 방으로 좀 보려고 하고, 복병으로는 요거 4번 무적퀸이라는 마필이 지난번 은근히 잘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거리 손해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말하고 거의 대등했거든요. 게이트는 지난번보다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초반부터 그냥 여유있게 붙들고서 말도 탔고, 자, 게이트가 좋아졌으면 전개도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무적퀸이 이거는 요주의 마필 복병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볼게요. 7번 천하비상을 다시 한번 노리는 경주고, 가온빛을 1순위로 보겠고, 액면상 1번을 보되 요거 4번 무적퀸을 배당마로 가져가겠습니다. 3번 청룡챔프 지난번 열심히 타고 깨진 말이라서 저는 얘는 배제를 좀 하고 갑니다. 7번 놓고 10번, 1번, 4번 요런 마필들로 압축을 좀 드려보고요. 자, 서울 6경주 5번 한강 판타스틱이 인기만데, 지난 경주는 좀 뻔히 보였던 말이라서 지난 경주는 팔렸어도 제가 조금 덜덜하게 봤습니다. 물론 그 경주는 뭐 빌리언 보이가 오는 바람에 적중을 못했던 게임이긴 한데, 한강 판타스틱이 뻔한 인기마였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딱 속기 좋은 액면상 인기마라서 속기 좋았었던 딱 그 경주였거든요. 이번에도 인기마이긴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어차피 뭐 똑같은 인기마여도 지난번보다는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더 믿을만하다. 여기가 일요일날 있을 구경주랑 분할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는 바람에 편성이 좀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한강 판타스틱이 약해진 편성에서 인기 1위로 잡혔어도 지난번에는 액면 인기라서 덜 받지만 이번에는
팔려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미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경주가 또 선행마가 겹쳐요. 선행마가. 자, 안쪽에서는 2번 어메이징 스타. 뭐 되든 안 되든 앞에는 나가볼 것 같고, 선행을 3번 울트라망치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고, 얘네만 선행마가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는 글로벌 코디 같은 말이 요번에 강등돼서 출전하는데, 그래도 맘먹고 나오면 글로벌 코디도 앞장을 가볼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런 말들이 선행마들인데 얘네들이 버틸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비슷한 선행력들을 갖고 있어서 선행마가 겹칠 때 한강 판타스틱이 딱 따라가는 선입으로 전개상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스케일킹도 지난번 좋아졌잖아요. 탄력 자체가 보강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스케일킹은 내측에서의 아마 최적 전개를 기대해 보겠죠. 이제 부담 용량만 극복하는 게 관건일 것 같고, 외곽에서 하나 더 본다면은 얘가 이번에 이제 거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전까지 중거리, 중장거리에 출전해서는 중반에 항상 모래 맞고 뒤로 줄줄줄줄 새는 전개, 줄줄줄 새는 전개만 해왔었는데, 그래서 계속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했다가 적정거리인 1400으로 와서 레이디 폭스의 추임력을 마지막에 이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까지 온 것 같고, 아치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치데이. 자, 지난 경주 때 3차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앞선이 죽으면 아치데이 같은 말도 올라와 줄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좀 겹치는 경주다라고 봐서 5번 한강 판타스틱이 선행이 겹칠 때 앞선을 다 정리를 해주면 1번이 올라오거나 6번이 올라오거나 9번이 올라오는 그림으로 해서 이번에는 한강 판타스틱을 팔려도 충막감으로 좀 보고, 지난번이 좀 눈에 뻔히 보이는 거품만 했던 거고 이번 경주는 한강 판타스틱을 보고 갑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자, 1번 참나리가 강력한 인기마. 참나리도 솔직히 지난 경주 불안한 인기마였는데 이번에는 원게이트, 이거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빠른 말이 없습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스타일상으로는 아예 그냥 기수가 선행을 갈 것 같은데,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으로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전개 자체가 빨라질 그런 경주이니까 참나리는 그냥 충막감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게이트니까. 자, 참나리 축에 후착을 좀 잘 찍어봐야 되는 경주 같은데, 최저배당이 요거 9번 웅비채강. 웅비채강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탄력으로 올라와 주고 있어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웅비채강이 올라오면 대끼리로 끝나는 경주. 아니라면은 이 웅비채강 말고 노을사랑이 추입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에요. 노을사랑. 지난번에도 종반에 끝걸음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웅비채강이 올라오던 노을사랑이 올라오던 요 추입마 중에서 한 마리는 승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나유나가 지존무상, 나유나가 기승을 하는데 우선 적임 기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부담 용량도 좀 늘어났고, 지난번에 지존무상이 좋은 탄력을 좀 보여줬는데 과연 나유나가 김홍권만큼 잘 타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복병으로 대별왕을 하나 배당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참나리를 인정하고요. 9번이 오거나 2번이 오거나 아니면 3번의 복병 승부 정도. 자, 인기 1위에 붙여서 요렇게 정도 붙여가면 되는 게임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승부처 한번 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로. 자, 서울 7경주는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드리는 게임이고, 자, 여기가 인기 1위가 보니까 연희 히어로예요. 연희 히어로. 연희 히어로가 인기마다 인기 1위다. 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희 히어로가 지난번 선행을 가서 그대로 버텼거든요. 선행을 갔는데 아주 힘한 배가 잘 되는 편한 선행이었단 말이죠. 즉 이번에 편한 선행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뛸 게 없단 말이죠. 편한 선행이 아니라면. 자, 근데 연희 히어로가 혼자 독땡을 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 벨록스 보이, 서부 특성 맘먹고 밀면은 충분히 선행을 견제할 수 있는 말들이고, 더군다나 라이언하트란 말이 우선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라이언하트가 빠른데 연희 히어로가
선행은 쉽지 않아 보이고 선입으로도 예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인기마로 팔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 선행 가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 뛸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연희 히어로를 축으로 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희 히어로는 받치거나 아니면 빼야 되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얘 때문에 승부를 하겠습니다. 11번 라이언 하트라는 마필. 자, 이 라이언 하트를 이번에 노리는데 지난번에 얘도 선행을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선행을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영상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선행을 가서 죽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라이언 하트는 가서 죽은 경주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자, 보는 눈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자, 라이언 하트가 9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갑니다. 요거예요, 보라색. 이번에도 아마 발주하고 나서는 바로 선행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선행을 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 경마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선행을 갔으면 여기서 딱 잡아야 돼요, 기수가. 요렇게 손을 꾸준하게 계속 미는 게 아니라 말 가는 대로 그냥 너 한번 그냥 혼자 뛰어봐. 이게 아니라 기수가 여기서부터는 제어를 해줘야 돼요. 숨을 한번 돌려줘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면 선행마들은 힘을 한번 딱 잡아가지고 숨을 한번 초반에 힘쓴 거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계속 후속과 거리를 벌려가면서 그래 너 뛰어봐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해요. 계속 독려를 합니다. 말을 계속 몰아줘요. 조제로 기수 말 엄청 잘 타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거는 조제로 기수가 말을 모르고 타는 게 아니죠. 알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왜? 요렇게 타면은 딱 가다 쓰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열심히 타는 것 같지만 요거는 가려고 탄 경주가 아니에요. 조제로 기수의 기승술에서는 절대 이런 모습 나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수들이 선행만은 요렇게 말을 타는 기수는 없어요. 안 갈 때 이렇게 타는 거죠. 도주에서 빼먹을 때, 싸우고 빼먹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타는 거예요. 이 말은 라이언 하트는 이렇게 타면 안 되는 거죠. 후속과 이렇게 거리를 벌리면서 계속 숨을 한번 돌려줄 틈을 안 주고서 이렇게 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빼먹으려고 타는 거네 라고 소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주를 보면서 저거 이상하다 왜 저렇게 타지? 한 게 바로 요 라이언 하트였습니다. 결국에는 추입 허용했죠. 요거는 가서 깨진 경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노릴 겁니다. 자, 라이언 하트예요. 지난 경주에서 분명 열심히 탄 것 같지만 탐색성 전개를 했었던 말이라 이번 경주 승부 레이스로 붙습니다. 11 놓고 연희 히어로까지도 좀 불안한 게임이니까 11번 놓고 제대로 중배당 한방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주. 승부해볼 만한 경주죠. 라이언 하트가 제대로만 탄다면 저는 이번에 당연히 지난번보다 더 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은 제대로 승부한 경주가 아니었다. 이번 경주가 아마 징크할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승부처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제주 5경주는 자, 제주에서 들어가는 제주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리드망우가 인기 1위네요. 리드망우는 보아하니까 지난번보다 조교가 좀 약합니다. 왜 무슨 이유였는지 조교 강도가 조금은 약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전보다 조금 약해졌다. 이런 뜻이고 수호초 같은 경우가 선행을 가면서 전개를 해봤었던 말이고 청룡시대 얘는 지난번 외곽 게이트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전개 자체가 좀 불리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얘네들이 이제 인기 3강으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 경주 이상으로 더 뛸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1번 청룡시대라는 마필. 자, 1번 게이트를 받아 나왔으니까 지난번처럼 어슬렁 양보하듯이 말을 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난 게임이었기 때문에 청룡시대가 승부한 게임이 절대적으로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청룡시대 놓고 승부에서 맞춰드렸고 지난 경주는 그거보다 더 뛸 수가 없는
게이트 자체가 분리했기 때문에 더 뜰 게 없었단 말이죠. 당연히 지난 경주 어슬렁어슬렁 타더라고요. 직선에서 있다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세요. 제대로 탄 게 아니고 힘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청룡시대 요거 한번 보세요. 지난번 어떻게 탔는지. 자, 원게이트일 때는 선행까지 갔었던 말인데 9번 게이트 오니까 자, 이 보라색 모자입니다. 자, 외곽이니까 아무래도 선두골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죠? 중요한 거는 아예 뒤에서 놀아버려요. 아예 뒤에서 참고 뒤에서 놀다가 직선주로 오면은 직선에서라도 열심히 타야 되는데, 자, 여기 보라색 모자 요거 김원공 기수, 직선에서라도 열심히 타야 되는데 말을 몰아주는 것만 봐더라도 입상하는 말이랑 확연히 달라요. 여기 이제 4번 으뜸천하 같은 말이 입상한 거거든요. 7번 입춘이랑. 이제 김원공 기수가 얘네 둘이랑 4번 7번이랑 비교를 해보면 열심히 미는 이 두 마리랑 뒤에서 따라와서 더 열심히 몰아야 되는데 적당히 몰아주는 김원공 기수랑 입상하는 애랑 뒤에서 안 가는 애랑 확연히 보여지는 차이. 이제 다 결과는 끝난 다음에 김원공 기수가 미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미 결과는 다 나온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땡길 수는 없으니까. 자, 청룡시대는 딱 지난 경주 외곽에서 딱 힘한 배만 했던, 걸음만 재봤던 그런 경주라서 원게이트 출전이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몰고 승부를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의 메인 승부로 붙을 겁니다. 청룡시대 놓고 그냥 인기마로 승부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제가 안 팔리는 복병을 하나 좀 노리고 있거든요. 안 팔리는 복병. 자, 그 복병과의 승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안 팔리는 복병과의 승부도. 자, 어찌됐든 간에 청룡시대는 이번에 무조건 승부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복승까지도 함께 노려볼게요. 지난번하고는 확연히 다른 승부지로 이번 경주 말을 탈 거라서 1번 청룡시대 놓고 복 3복까지 오늘의 메인 청룡시대를 오픈드리겠습니다. 꼭 적중을 드리고 싶은 경주. 자,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서울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는 2번 BS 스톰이 두 번을 제가 재미를 봤던 말입니다. 두 번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인기마로 팔려요. 항상 조심스러운 게 딱 지금이에요. 무슨 얘기냐? BS 스톰이 그 지난 경주만 해도 인기 3위였고요. 그 전에는 인기 4위였어요. 근데 제가 모두 다 축으로 놓고 때렸어요. 복병일 때. 놓고 때리면서 중배당으로 재미를 봤단 말이죠. 근데 BS 스톰이 이번에는 압도적인 인기예요. 워낙 구미가 약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BS 스톰을 축으로 잡긴 했지만 이게 경마를 하다 보면은 딱 부러지는 순간이 딱 요럴 때 부러지거든요. 복병일 때 잘 타다가 인기마로 팔리는 순간 뚝 부러지는 게 경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BS 스톰을 두 번이나 적중을 했던 게임이긴 하지만 이거는 인기 1위로 강력한 축으로 팔리기 때문에 배당상의 메리트도 없어. 그러니까 요 경주는 약하게 공략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항상 요럴 때 부러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도 2번을 여기서는 뭐 전개가 또 나올 말이라 무시는 할 수 없겠고, 이 아쿠아라인이라는 말이 회복이 조교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어요. 이게 컨디션 여부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공백도 좀 있고 아쿠아라인이 뭐 한 번은 추입으로도 오고 어쩔 때는 앞에 가서 싸우고 막 이러기도 하는데 인기마인 레전드 선은 기본 액면상 볼 수밖에 없고 테마 탄생이 선행만데 저는 요거 바주카보이가 선행 갈 것 같거든요. 안쪽에서. 왜냐면 테마 탄생이 보니까 지난번에 잡고 전개를 해요. 잡아도 바주카보이를 넘어갈 수는 있지만 못 넘어가면서 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앞에 그냥 힘쓰면서 가면 얘도 쓰니까 최대한 잡는 거예요. 그렇게 타서 지난번도 이제 착순에 온 정도거든요. 근데 바주카보이 같은 경우는 선행 가서 견제 없이 힘한 배가 되면은 얘는 더 뛸 수 있는 복병이에요. 바주카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바주카보이를 배당마로서 하나 가져가고 싶고 아니면 뭐 테마 탄생이 오던가 아쿠아라인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저는 덜 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 경주는 요렇게
보겠습니다. 욕심내고 싶지 않은 경주인데 BS 스톰이 전개상으로는 또 한 번 문제는 없으니까 6번 레전드성 그리고 이번에는 이 1번 바주카 보이를 가져가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3번 중에 1, 3번 중에 하나가 버티기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주 6경주. 자, 오늘 제주에서는 요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가 있죠. 자, 제주의 그랑프리예요. 승부레이스로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주의 그랑프리. 가장 잘 뛰는 제주의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 자, 그 말들이 이제 인기 1위부터 5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야, 요거 하나씩 좀 분석을 드려보면 오라드림 같은 경우가 지난번 농림부 경주에서 내측 기댐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요거 좀 아쉬움이 남았죠. 수산호 같은 경우도 늑발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말이었단 말이죠. 수산호 같은 경우도 늑발하고서도 오긴 왔죠. 그러니까 발주를 정상으로 하면 더 뛸 수 있는 말이니까 아무래도 수사대가 더 팔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건 맞고 요 두 마리가 안쪽에 인기마고 사상 최강은 항상 꾸준하게 뛰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뛰는 거지만 요런 대상 경주에서의 한 발은 글쎄 저는 요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뛰어서 착수는 오는 말인데 입상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 경주에서는. 사상 최강이 지금 대상 경주를 계속 뛰고 있는데 딱 그게 단점이에요. 부담이 항상 높아가지고 항상 고려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부담량이 높습니다. 외곽에서는 드림매직. 자, 요거 지난 경주까지 노리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좀 가벼워지긴 했지만 완전한 최강자 구미에 출전이기 때문에 이 역시나 적응력이 얼마나 될지 지난번에는 드림매직을 계속해서 제가 믿고 대상 경주 때도 믿고 한 집 맞고 드리긴 했는데 드림매직이 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 보일지 좀 궁금하고 원당봉도 마찬가지. 얘도 지난번 원래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이 현장에서 덜 팔렸던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게이트도 외측이고 부담 용량도 올라갔고 원당봉도 입상을 해서 이렇게 팔리고는 있지만 얘도 솔직히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말이에요. 얘도 솔직히. 자, 그러면 이번 경주 인기말을 다 분석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노리는 거는 요겁니다. 안 팔리는 말. 고질라. 오히려 고질라 같은 경우는 농림부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고질라가 너무 외곽을 탔어요. 추입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너무 외곽을 타다 보니까 추입 타이밍을 못 잡는 바람에 걸음은 있어요. 걸음은 있었는데 많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질라의 걸음이 가서 졌다라고 하기에는 힘이 좀 남았던 그런 게임이라서 최대 복병이라면 이제 고질라를 저는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고질라를 가지고 승부레이스로 자 제주 일마배를 노리는데 고질라를 가지고 철저히 배당으로 요렇게 갈 생각이 있고 중배당이겠죠. 중배당이 되겠고 요렇게 놓고 구놓고 세방으로 승부할 생각을 플랜 A 그게 아닌 인기마 두 마리를 가지고 요 막권까지 보면서 삼복조 삼복승 말고 삼복조로 요 9번까지 해서 삼복조로 가는 게 플랜 B예요. 고질라의 현장 상태, 체중 요런거 승부 의지 요런거 확인하고 9 놓고 그냥 쪼로록 배당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9 포함해서 삼복조로 공략할지 요것만 제가 현장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 좀 불안한 말들이 있으면 아예 빼버리고 삼복조로 공략을 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요 레이스는 자 고질라는 무조건 패팅권에 가져갈 거고요. 여기에 배당을 노리면서 오늘 제주 그랑프리 제주 일마배 꼭 한번 적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인데 여기는 이제 외곽에 원평 스킷이 올머리로 팔리는 경주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고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뛴다면 당연히 선행을 가겠죠. 원평 스킷은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충막감으로 갈 것 같아요. 다른 뭐 위협할 만한 선행마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루프톱이 문제죠. 루프톱. 제가 지난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을 겁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원게이트가 독약이다. 루프톱이. 왜? 빠른 말들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루프톱이 모래를 안 맞게, 원평 스킨만 빠르니까 루프톱도 모래를 안 맞으면서 탈 수 있어서 최저 배당이지만 루프톱과의 상대마 1순위는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 모래를 혹시라도 맞는다, 혹시라도 맞아서 기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1번 거센 빅맨이 올라오던가 아니면 4번 라운더 케이샤가 올라오던가 요런 말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루프톱이 잘못해서 모래 맞아가지고 기복을 보이면 올라올 말들은 얘네밖에 없어요. 어차피 용비 히어로는 앞에 가서 뛰는 말이니까 버텨내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서 원평스키 천행 가는데 용비 히어로가 따당으로 지키기는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루프톱이 그대로 오면서 저배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1번이나 4번 안에서 끝나는 경주. 이거는 터질 게 없는 경주 같아요. 11번 원평스킷이 그대로 댕 받고 아마도 8번으로 그냥 좀 쉽게 끝나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 그리고 1번이나 4번 정도가 팔이 모래를 맞아서 못 갔을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런 경주. 이거는 뭐 저배당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주다라고 보여져요. 10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자, 이 10경주가 이제 후반에 연속 승부로 가져갈 거예요. 10경주랑 그리고 마지막 11경주로 오늘 메인 승부로 갈 겁니다. 후반에 꼭 기다리셨다가 한번 붙어야 되는 경주들이다라고 보는데, 자, 여기는요 제가 먹었던 마필 마이 엠파이어. 자, 요거는 제가 원게이트 출전일 때도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10번 게이트 출전일 때도 연속 적중을 했어요. 지난 경주에서 발주가 좀 늦었단 말이죠. 그리고서 3차까지 오다 보니까 얘가 인기 1위로 팔리네요. 마이 엠파이어가. 자, 이번에 마이 엠파이어가 초반에 발주를 잘해서 그냥 바로 선행력을 다시 한번 살릴지, 아니면 발주가 좀 늦어지면서 조금 덜 뛸 가능성도 있어요. 마이 엠파이어가 이전보다 조금 덜 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이 엠파이어는 액면상 인기 1위로 팔리고 있는데, 자, 저는 축으로 가지 않을게요. 이번 승부는 요거 놓고 한번 가볼까 합니다. 캐롤챗. 그전에는 제가 마이 엠파이어 놓고 캐롤챗을 적중드렸는데 오늘은 캐롤챗을 가지고 동략하고 싶어요. 왜? 얘가 이번에 점핑이거든요. 점핑으로 감량을 좀 노리고 있어요. 점핑으로 감량을 노리고 있고, 여기에 마이 엠파이어가 앞장을 가던 못 가면 다른 말이 앞장을 가면서 승부할 수 있는 말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는 마이 엠파이어가 아니라 요거는 캐롤챗을 놓고 공략을 하고 싶다. 여기 이제 드래곤 킹덤도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는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모래 맞아버리면 그냥 쉽게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인철 기수가 신인 기수 중에 가장 성적이 좋은 기수이긴 하지만 드래곤 킹덤이라는 말을 모래에 피해서 말을 잘 타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염려가 된다. 마이 엠파이어의 발주, 드래곤 킹덤의 모래, 악벽. 자, 그런 말들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라면은 얘네들 하나는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0번 캐롤챗을 가지고 승부레이스로 붙을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복병까지도 저는 노림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중배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반부 캐롤챗, 점핑으로 출전하는 캐롤챗이 저는 오히려 이번에 안정적으로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가더라도 4번, 7번의 대끼리 막건이 굉장히 위험성 있다라고 봅니다. 자, 10경주 승부레이스로 노리고, 자, 마지막 11경주로 할게요. 오늘 마지막 11경주가 오늘 또 여기서 쇼부를 쳐야 되는 마지막 메인으로 붙을 예정이니까. 자, 인기마가 4번 JS 로드로 팔리네요. JS 로드. 이번에는 게이트가 좋아졌어요. 항상 내측일 때 입상을 하던 말이었으니까, 자, 인기 1위로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JS 로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경주. 근데 JS 로드도 왔다 갔다 해요. 잘 뛸 때 있고 못 뛸 때 있고. 자, 그래서 얘보다는 더 믿을 수 있는 말은 이거더라고요. 뭐냐? 바로 7번 이클립스 베리입니다. 이클립스 베리.
자, 지난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말들이 많아요. 지난 경주 때는 제가 어떤 말을 추천드렸냐면은 얘를 추천드렸어요. 옥천 스나이퍼라는 마필. 그때 왜 얘를 추천드렸냐면은 그 경주는 선행마가 아주 다수 출전했던 경주였어요. 이클립스 베리부터 해서 줄줄이 선행마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클립스 베리가 오랜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그것도 게이트를 외곽에서 받아가지고 선행을 확실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더라. 선행마는 많은데 결국에 선행마가 많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옥천 스나이퍼를 지난번 노렸어요. 근데 옥천 스나이퍼도 모래를 맞으면서 심하게 악벽을 보이다 보니까 지난 경주 좀 뒤늦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JS 로드가 올라오면서 옥천 스나이퍼는 아쉽게 3착을 했었던. 솔직히 능력차는 없을 거예요. 이번에 옥천 스나이퍼가 또 모래 맞고서 얼마나 악벽을 보이느냐, 그게 또한 관건일 것이고요. 달라진 것은 이거예요. 이거 선행마. 지난번에는 선행마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옥천 스나이퍼를 노렸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난 경주처럼 선행마가 많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클립스 베리가 이거는 충분히 얘가 갖고 있는 실력이면 여기서 선행을 갈 겁니다. 얘가 갖고 있는 실력이면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요. 지난번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클립스 베리가 이번에는 선행을 갈 것이고, 그래야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 경주는 선행마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클립스 베리가 선행을 시원하게 선행을 나서서 마지막 그대로 꽂아 버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메인은 7번 이클립스 베리가 선행을 가서 그대로 굽는다. 여기에 붙여서 올라오는 마필을 정확히 제가 찝어낼 거니까 오늘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해서 끝장을 보겠습니다. 딱 기다렸다가 후반 10경주, 11경주 연속해서 후반 승부처에서 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꼭 적중이 되길 기원드리겠고, 저도 현장에서 말 상태 잘 보고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요일 방송에서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호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